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K리그 휴식기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다시 경기가 시작됩니다. 성적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지도력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던 인천 유나이티드의 조성환 감독. 고민이 클 겁니다. 과연 A매치 휴식기를 이용해서 어떤 전력을 준비했을지 궁금한데요. 오는 25일 열리는 경기가 더욱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 미리 짚어보는 인천 전력 관전 포인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가와 김현애 스포츠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점 20점, 리그 9위에 있습니다. 지금 공수양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성적은 아직 좀 더딘 것 같아요. 현재 그 광주 FC 경기 이후에 지난 수원 삼성전까지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근 들어서의 좀 경기력에 대한 변화는 좀 크게 좀 찾아보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무승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6경기에서 1승 5무를 기록을 하면서 네. 사실은 뭐 승점을 뭐 착실히 쌓았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좀 이겨야 될 팀들을 좀 이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굉장히 좀 컸던 좀 그런 상황인데 좀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그래도 은포쿠 선수가 최근 들어서는 중용이 되면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고 그다음에 좀 기복은 있었지만 김보섭 선수도 그러면 좀 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득점이 굉장히 좀 부족해요. 사실은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18경기에서 18골을 넣었습니다. 네. 경기당 한 골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뭐 좀 수비적인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 2골 정도는 좀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좀 전반기에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6경기 무패.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 승리를 내세우기가 좀 애매할 때 쓰잖아요. 일단 1승 5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짧게 아마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두를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 입에서 천성훈과 무고사가 100번씩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무고사 얘기 또 저희가 또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동안 좀 전술 변화에 대한 아쉬움. 물론 성적이 좋으면 이런 얘기까지는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성환 감독이 전북전 이후로 3백을 쓰다가도 또 이제 3-5의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효과적이었다고 보세요? 일단은 조성환 감독이 최근 들어서 뭐 김대중 선수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좀 전술 변화를 후반 막판에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플레이들이 잘 먹히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너무 3-4-3 전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선수들의 좀 변화도 너무 없지 않았냐라는 그런 좀 지적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럼에도 뭐 이제 김보섭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한다거나 뭐 김대중 선수가 또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다거나 또 은보쿠 선수가 이제 중용이 된다거나 그런 면에서의 좀 변화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시각이십니까? 저도 비슷한 시각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인천의 가장 문제점인 공격. 그러니까 그거는 또 천성훈과 무고사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 공격 빌드업까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인천 유나이티드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럼 공격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만약에 진 경기, 비긴 경기에서 못했으면 뭐 이런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우리 방송 그만합시다 하면 되는데 네. 과정이 너무 좋아요. 마침표를 찍기까지 과정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긴 경기에서 다음에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빌드업 과정이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실점은 하긴 하나 그게 뭐 엉망진창으로 수비가 나빠서 실점하는 게 아닌 그냥 상대가 잘해서 이 얘기는 반대로 실점 잘 틀어맞고 2선 거쳐서 1선까지 잘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보다 밑에 있는 팀들은 그런 것까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팀이다라는 전형을 보여주는데 인천은 이제 팬들이 그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가 안 터질까? 그러니까 그 하나는 그거예요. 천성훈하고 무고사 둘 중에 하나. 그것만 터지면 인천은 분명히 지금 여기서 두세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이 1승 5무 이게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김보섭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니 멀티골을 넣었어요, 김보섭 선수가.
뭐 이 네. 질문을 제가 작가님한테 받고 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무릎을 100번, 200번 꿇을 일이 있으면 예. 제가 욕을 해서 인천 선수들이 잘만 나간다면 매일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근데 예. 저도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날 또 경기를 놓고 보면 예. 물론 이제 김보섭을 칭찬해야 되지만 제가 두 명의 선수를 또 칭찬해야 되는 게 은포크 선수가 그날 원톱으로 출전했어요. 근데 은포크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는 헤더가 좋은 플레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발이 빠르거나 등치가 뭐 이렇게 받쳐주는 플레이도 아닌데 왜 나왔지 했더니 이 가짜 9번이겠다라는 것까지 속이면서 센터 포워드 역할을 하면서 꾹 눌러내서 패스 줄기를 뿌려주는데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막 그 팬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였어요. 저 템포는 예. 한국에서 보지 못했다. 그러면 뭐 외국 EPL이나 뭐 분데스리가에서도 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쟤는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약물 검사를 해야 되나 했더니 음주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거는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이 아침에 이렇게 한 잔 탁 드시고 이 경기를 쥐락펴락하는 이 축구 만렙, 예. 그러니까 예. 축구 도사를 넘어서는 이 신적인 플레이였다라고 예. 칭찬할 정도로 은포크의 예. 펄스9은 정말 예. 조성환의 원픽이 제대로 통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김도혁 선수의 이 윙백 망했던 그 올 시즌 초의 모습과 달리 앞선에 위치하면서 김보섭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그러니까 또 인천의 공격진에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변칙적인 플레이가 그날 대전전에 우리가 3대1 승을 하면서 모처럼 기분 좋은 그 6경기 만에 하나 있는 그 승을 네. 했는데 조성환 감독의 변칙 전술과 선수들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가 인천에 잘 녹아냈고 요게 그래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까지 쭉쭉 전달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또 파이프업이 그렇게 빨리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읽혀서 약간 정체가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인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본, 그러니까 제가 김보섭 선수는 참 죄송하고요. 은포크를 위시해서 김보섭이 예. 살아나면서 인천이 또 다른 공격 활로를 발견한 또 그런 큰 보물 같은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눈에 띄는 골이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보섭 선수가 예. 그날 정말 뭐 맹활약을 예. 펼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침투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 저는 네. 근데 좀 긍정적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네. 사실은 이 대전과의 원정 경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여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3대1을 잡아내면서 인천이 뭔가 반등의 분위기를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서울전, 그다음에 수원 삼성전을 다 비겼는데 그 두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인천이 이 상대 팀이 잘하는 거를 막아내기는 하는데 그만큼의 장점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저는 뭐 0대0 경기여도 충분히 재밌는 경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원 삼성과의 경기 0대0 경기는 정말 내용이 좀 찝을 만한 게 없을 만큼 뭐가 없었고 사실은 예. 그거는 수원 삼성이 좀 원하는 대로 경기가 좀 펼쳐지는 예.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인천 선수들은 만났을 때 수원역 끝나고 만났을 때 경기를 진 듯한 그런 좀 어두운 표정이었고 수원 삼성 선수들은 올 시즌 최하위인데 예. 인천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인천이 분명히 잡아야 될 경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좀 승점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따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에 수원 삼성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천은 수원 삼성한테 1무 1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를 원정 가서 물론 이기면은 굉장히 팬들한테는 그런 쾌감이 크겠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좀 잘 잡아줬으면 오히려 네. 조금 더 높은 순위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수원 삼성전, FC 서울전을 통해서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자, 일단 6경기 중에 승리가 한 번이잖아요. 이제 공격 조합을 참 이 어떤 감독의 시선에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공격이 김보섭, 에르난데스, 은포크, 제르소. 공격 조합을 어떻게 해야 승리로 더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갑자기 뭐 행사입니다. 네. 1일 구단주 한번 해보시죠. 1일 감독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포크, 제르소, 김보섭 카드를 놓고 공격을 누구 세우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없어요. 얘기죠? 물론 제르소, 은포크, 예. 뭐 김보섭 이 조합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뭐 삼각편대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 해야 되지만 제가 말한 아까 그 서두예요.
천성훈하고 무고사. 지금 인천은 이 김보섭, 제르소, 은포크 세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인천이 하고 있는 여태까지 보여줬던 이 3선, 2선 그리고 1선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딱 마침표 하나만 있으면 아주 그냥 날아다닌 그런 전개였어요. 결과였어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 조합의 문제, 선수들 면면의 문제, 그럼 감독이 이걸 못 맞추냐? 아니에요. 천성훈이 부상 복귀하고 무고사가 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다시 컴백을 하든 중요한 9번 원톱 스트라이커만 있으면 그 선수가 살아남으로써 혹은 그 선수가 있어줌에 지금 나머지 세 선수 제가 말한 김보섭, 은포크, 제르소, 예. 에르난데스까지 9번만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근데 9번 지금 없잖아요. 예. 천성훈 부상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천성훈 오면 그다음에 뭐 지금 루머가 막 돌고 있는데 그 무고사가 컴백하면 인천은 9위가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6위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쓸 선수가. 일단 그 선수들 듣기에 참 아이, 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자, 조합을 어떻게 꾸미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예. 에르난데스와 그리고 제르소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스피드 있는 그런 네. 돌파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 선수는 이제 3-4-3 전형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양쪽 윙포워드로 필요한 자원이라고 보고 김보섭 선수가 조금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김보섭 선수가 이제 상무에 있을 때도 예. 윙백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잘 해줬거든요. 사실 이제 인천이 뭐 김준엽 선수나 뭐 민경현 선수 이런 이 윙백들이 잘 해주고는 있지만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섭 선수를 좀 공격적인 윙백 성향으로 그렇게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선수가 이제 후반 들어서 이제 예. 경기를 좀 뒤집어야 되는 상황에는 이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천성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좀 긍정적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난 수원 삼성전에도 천성훈 선수가 무리를 하면 뛸 수 있을 정도까지의 이제 부상에서 이제 회복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오늘 무리하면은 천성훈 선수가 후반전에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엔트리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성환 감독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천성훈 선수를 선발로 넣는 게 아니면 후반에 뭔가 이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는 김대중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김대중 선수를 이제 예. 백업에 투입을 했고 천성훈 선수는 이 지금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갔다 오면 분명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농담삼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황선홍호 이제 대표팀 가서 경기를 잘하는 것보다 황선홍호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인천 와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이제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 천성훈 선수가 정상 컨디션을 통해서 원톱 공격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뭐 천성훈 선수 그다음에 뭐 양쪽 측면에 이제 외국인 선수 그다음에 뭐 은포크 선수도 이제 후반에 투입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공격을 좀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섞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쓸 선수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천성훈 선수가 부상이어서 힘든 와중에 그래도 패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무고사 얘기를 언제까지 하지 정말. 일단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대중 선수가 이제 광주전하고 대구전에서 전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좀 더 일찍 투입하고 뭐 이런 더 많이 기용하고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제가 대구전 끝나고 예. 그날도 김대중 선수가 한 6, 7분 뛰었네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예. 인터뷰를 좀 했는데 조금 더 많이 뛰고 싶은 마음 없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 본인은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한 뭐 85분 이렇게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본인의 5분이 빛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게 좀 형식적인 답변 근데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중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잖아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정말 이게 빛을 발하려면 다른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 있을 때 네. 키도 큰데 점프력도 좋고 해서 공중볼을 따내는 그런 게 극대화가 되거든요. 네. 사실은 김대중 선수를 90분 활용하는 것보다는 뭐 막판에 정말 이렇게 뭐 한두 번의 공격 찬스가 있을 때 지금처럼 활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상대 코칭 스태프들이 김대중이 몸을 풀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왕좌왕하기 시작한대요.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대중 선수가 들어가서 필드에서 그 뛰는 5분의 움직임은 절대 공격수의 움직임이 아니래요. 이게 상대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저거는 수비수가 상대 공격 차단하려고 뛰는 그런 움직임인데 저걸로 연계를 하는 게 그러면 쟤를 밀어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주 난처해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 아까 뭐 공격수 조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뭐 나름 의견도 있겠지만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듯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결정지을 선수 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저는 좀 더 뚜렷하게 듣고 싶거든요. 네. 결정지을 선수를 준비해야 됩니까? 또 다시 찾아야 됩니까? 저는 일단은 뭐 천성훈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는 천성훈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인천 팬들한테 그렇게 크진 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있다더라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나와서 활약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1옵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천성훈 선수가 뭐 후반기에는 분명히 부상만 없다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드필더 조합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조성환 감독이 미드필더를 너무 좀 고정적으로 뭐 신진호 선수라든가 뭐 이명주 선수 위주로 좀 짜려는 그런 좀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지환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여름 선수나 이동수 선수도 나왔을 때 활약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중원에서 뭐 한 방씩 터트려 준다면 분명히 인천으로서는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공격 얘기 많이 했는데 수비 얘기도 좀 해볼까요? 수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1승 5무 그렇다고 해서 실점이 뭐 모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김동민 선수 퇴장 얘기를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는 인천에서 가장 튼튼한 뎁스를 구성하는 이 3백의 요원 1번이라고 막 지칭받던 선수가 벌써 올 시즌 다이렉트 퇴장이 지금 2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퇴장당하는 상황을 또 이렇게 놓고 보면 순간적인 판단 미스. 그러니까 인천 수비는 어떤 한 선수가 잘해서 여태까지 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선과 1선과 다 선수들이 수비를 협력해주면서 3선에서는 호흡을 계속 맞춰가면서 완벽한 수비 모습, 뭐 실점을 하더라도 완벽한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김동민 선수가 그 완벽한 호흡 와중에 자기가 어떤 욕심적인 부분, 뭐 판단 미스적인 부분으로서 인천 수비에 약간씩 구멍을 좀 내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이 수비수는 교체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쓰면서 좀 이렇게 좀 안정감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동민 선수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실수하는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씩 그 댐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댐의 구멍을 상대 공격수가 뚫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수들이 어떤 퇴장, 뭐 경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요거는 선수들끼리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 중에 왜 옵사이드 트랩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맞추는 말도 중요하지만 경기 끝나고 그날 경기에 대한 또 반성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선수들끼리 계속 호흡을 맞추는 게 좀 관건이 될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선수들이 조금 더 한 발 또 한마디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적 시장 또 여름에 인력 보강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송시우 선수가 서울 이랜드로 좀 임대를 지금 떠날 그 예정인데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는 공격진과 좀 미드필더진에 대한 좀 뭔가 변화라던가 좀 정리가 좀 사실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송시우 선수가 뭐 인천에서 오랜 시간 활약을 했지만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좀 다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좀 더 출전 기회를 많이 부여받기 위해서 서울 이랜드로 이제 임대를 떠나기로 했는데 뭐 보강도 보강이지만 지금 좀 뛰지 못한 선수들을 조금 임대를 통해서 다른 팀으로 좀 보내서 좀 경험을 더 좀 쌓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뭐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한 자리에 뭐 이 선수가 꼭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최전방 공격 자원에 뭐 외국인 선수 계속 말씀하셨던 무고사 선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 외에 지금 여기에서의 더 보강보다는 이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작년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하시더니 올해 지금 다시 끄집어내는 거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25일이죠. 이제 포항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인천이 9위에서 6위로 갈지, 6위까지 갈지, 또 아니면 정체할지 경기 결과를 지켜보면서 계속 또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